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전해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일상 속 IT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트렌드보다도 제품에 대한 소개들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도 있으실 거고요. 오래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IT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시의성이 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보시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제가 매일같이 올리는 내용들은 오디오 클립이라는 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게 지금과 같이 그냥 화면을 써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웬만하면 좀 자막도 넣지 않고요. 빠르게 정리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로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예적금 상품이 하나 나왔었죠. 바로 하나적금이 하나더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 KEB 뱅킹이 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벤트를 했었던 거였었죠. 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슈가 됐던 거는 5%였었어요. 고금리 적금이라 그래갖고 최대 연 5.01%로 줬었죠. 이 금액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섰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요. 접속자 수가 어마어마했었죠. 대기 시간이 30분 혹은 1시간을 기다려야지 접속이 되는 경우들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단 3일 동안 판매를 했었어요. 월 최대 저축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30만 원 여러분들이 맥스로 저금을 하신다고 치게 되면은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적으로 이자 소득세를 다 빼고 났을 경우에 한 8만 원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라는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판이 될 수도 있었었죠. 이것도 이제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돈이 되는 IT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주목할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카카오증권. 카카오증권에 주목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왜 카카오증권이냐? 볼까요? 카카오페이 때문에 그렇죠. 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증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만든 서비스가 카카오페이잖아요. 카카오페이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쉽게는 우리가 돈을 송금할 때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서는요, 송금 외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선물을 사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뜨기 시작했었죠. 카톡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 2월 4일자 기사입니다. 카톡으로 주식을 사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더라. 카카오 증권업계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나왔었죠. 카카오페이 불러찾아서 볼까요? 바로투자증권 인수의 승인을 받았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보시게 되면은요,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바로 이 바로투자 증권사를 인수를 해서 카카오 증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 증권, 카카오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 증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좀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올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선 보게 되면은요,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요, 바로투자증권을 10월 달에 인수했었어요. 2018년도 10월 달에. 10월 달에 지분 60%를요, 무려 400억을 주고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흘러간 거거든요. 왜 1년이나 흘러가게 됐느냐? 10월 달에 인수를 하고 나서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범석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고 났으니까 일단 진행이 정지가 됐던 상태가 됐어요. 그랬던 것들이 2019년으로 넘어와서 4월 달에 카카오페이 측에서는요, 금융위에다가 대주주 접견성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다오. 대주주가 되겠다. 라고 했는데 홀딩했죠. 계속 심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급기야 5월 달에요, 1심이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2심이 무죄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2020년이 됐죠. 2월 5일경에 이제는 금융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젠 바로투자증권 인수했던 거를 카카오증권으로 거듭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진행이 되는 거는요, 현재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 앞에서 봤었던 대로 3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갭이 사실상 카카오페이한테 이득이 된 겁니다. 누적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게 됐죠. 뒤에서 이야기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지금 굉장히 호재가 많은 상태였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기사가 5일날 올라왔던 것들을 좀 보죠. 카톡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증권 출범. 자, 카카오페이 충전금 증권계좌 전환하게 되면은요, 5% 이자를 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5%.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 얘기를 먼저 들었던 거였었죠. 증권 계좌로 전환한 시 하게 된다.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겠다. 첫 발을 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카카오 증권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2월 20일하고 26일 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페이 머니를 증권 계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이건 무슨 얘기냐? 새로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카카오페이하고 여러분들이 연결된 통장 계좌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 계좌를 연결시키는 경우들, 주식인가? 은행을 연결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카드사하고 제휴를 맺은 것들 연동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해갖고 카카오페이 머니를 카카오 증권이랑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자, 26일 사이니까 20일부터 이런 서비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구나. 지금은 준비 기간이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CMA입니다. 쉬운 투자라고 제가 써놨죠. 투자는 그동안에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예전에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에서는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은행을 가야 되고요,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HTS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야 돼요. 뭔가 차트 같은 거 기억나시죠? 이런 뭐 키드 차트 같은 거 막 그래프 있고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메뉴가 좀 많습니까? 이게 좀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뀌겠죠. 분명히 그게 혜택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카카오페이 머니에 충전시켜 놓는 주식 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CM에 불려주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소규모의 투자밖에 못하는 이 시대에 괜찮은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자, 우선은요, 제가 왜 장점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느냐, 몇 년 사이에 지난 1년 사이에 들었던 일들입니다. 바로 작년이네요. 작년 말에 대부분 벌어진 일인데 오픈뱅킹 수혜. 지금 은행들이 오픈뱅킹이 열렸죠.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은행들에 대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보내는 일도 가능하고 잔액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게 됐는데 제가 수혜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 자, 은행은요, 공동결제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토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송금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냥 무료 10회 정도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500원 정도씩을 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보시다시피 지금 건당 200원, 300원 써놨었죠. 카카오페이 측에서도 우리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낼 때 건당 이 돈을 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건당 200원, 300원 얼마 하겠어 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꽤 많은 금액이었었거든요. 우선 오픈뱅킹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금액이 엄청 줄었죠. 10분의 1 수준으로 20원에서 50원으로 줄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오픈뱅킹 시행 전에 하루에 6억 5천 정도의 비용을 냈어야 됐어요, 카카오에서는. 그런데 이 금액이요, 시행 후에는요, 하루 6,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에서 송금하는 거 돈도 받고 있거든요. 이거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무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정말 무서운 서비스인 게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 관리 서비스로만 들어가더라도 이미 서비스란 부분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통합조회, 신용조회, 영수증조회, 청구서, 내차 관리 서비스 얼마 전에 생겼죠? 더 나가 볼까요? 자동차 보험 생겼네요. 운전자 보험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있어요. 전세 보험 있어요. 간편 보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산 관리를 이미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 더해서 주식까지 하나의 투자 상품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전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뉴스 기사를 다 훑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챗봇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챗봇을 연결하시고 난 다음에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서 챗봇이 막 얘기를 해요.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 무시하세요. 이렇게 무시하는 거 무시하시고서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사전 신청을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오픈하면 됩니다 라고 써있죠. 방법을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나왔네요.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여러분들이요,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2월 18일까지밖에 안 된다. 2월 18일까지 먼저 사전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전 신청해 놓으시게 되면은, 볼게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더라도 평균 보유액의 기본 1.1%를 줍니다. 이건 뭐 기본이니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올해 5월 31일까지 매주 평균 보유액 만원 1원,
여기에서부터 100만 원 사이 구간에 대해서 100만 원 넘으면 안 주는 거겠죠? 세전 연 5%를 지급을 합니다. 이래서 5%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1년 내내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혜택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5월 3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5% 이하로 내려가나요? 라는 얘기 있네요. 질문에 제가 먼저 써놓은 것들이죠. 자, 기본 세전 연인 1.1% 혜택을 제공합니다. 뭐 밑에 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겁니다. 5월 31일 이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동되어져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에 넣을 경우에는 그냥 연 1.1%를 준다. 이거는 뭐 은행에 넣는 거랑 비슷하긴 하죠. 요거만큼은 이거만큼 혜택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일단 5%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불려주겠다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3월 달에 정식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가입을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이벤트를 하겠느냐? 소액 자산관리 서비스 제가 넣어놨죠? 이거보다 더 앞서서 새로운 이벤트 중에는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잔돈을요. 페이머니로 이제 200만 원 이상 충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계좌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충전시켜 놓을 경우에는 이걸로다가 돈을 불려주겠다, 펀드를 해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했었느냐? 예전에 알리바바가 했었던 거거든요. 알리바바, 알리페이 초창기 모델 중에 하나 썼습니다. 집에 있는 잔돈을 가지고 오세요. 알리페이 충전해 두세요. 어차피 집에 있는 잔돈 알리페이 저축해 두시면은요,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할 것 같아요. 소액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건 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뉴 들어가셔갖고요. 카카오페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행자 보험을 선택하실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행자 보험 서비스들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것도 저희가 선택하진 않으니까 질문을 통해서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는 것들 세 종류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뭘 가입하실래 물어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ETF 투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배당주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1년 사이에 카카오가 어떤 것들 했느냐?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 들어가시면은요, 간편 투자라 그래서 P2P 서비스를 매일 10시, 11시 정도에 마치 이건 지금 바로 돈을 넣어야 될 것처럼 소액 100만원, 10만원 넣어서 소액 결제 서비스, 소액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 경험이 여기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주목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토스도 준비 중에 있죠. 토스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2월 달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곧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토스 증권이 하나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토스 은행이 나오는 거는요, 내년이에요. 토스 증권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갈 겁니다. 토스에 돈을 넣으시게 되면요,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스도 간편 결제 서비스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미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좀 늦었어요. 카카오가 나오기 전에 이게 좀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살짝 늦긴 했습니다.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작년에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분사했잖아요. 파이낸셜로요. 네이버 종합키는 파이낸셜이죠. 여기하고 미래에셋하고 손잡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이 8천억 정도 투자를 했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둘이 같이 또 CME 통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네이버 페이에 여러분들 돈을 저금해 놓으실 때, 네이버 페이 충전해 놓으실 때 CME로 들어가세요. 계좌번호 이쪽으로 하세요. 가능한 것들이죠. 이거 언제 가능해질까요? 곧 나올 겁니다. 장담하건데, 장담을 하면 안 되지만 요즘 분위기 그렇긴 하지만요, 2월 중순을 넘어서 가지고 네이버페이하고 토스증권 분명히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된다면은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이 되는 IT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쉽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저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투자되는 돈도 없다. 이럴 때는 한번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방금 전 이야기 드렸었던 카카오 들어가셔갖고요, 카카오 페이하고 챗봇으로 서비스 들어가셔서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카카오 증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미리 먼저 경험 한번 해보시는 거, 이렇게 새롭게 일상 속에 IT를 적용하시면서 돈이 되는 수익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카카오 증권과 연결된 이야기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진행이 됐던 서비스다.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지금 주식가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 더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카카오페이 소식이나 토스증권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이슈들, 관련된 내용들은 발빠르게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내용 좋으셨으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